인두기를 이런 상태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저도 납땜 시작했을 때 인두기 관리에 대한 생각이 단 1도 없었거든요. 인두기로 납땜하고 나서 오염된 상태 그대로 거치대에 꽂아두고 가끔 인두기 팁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되면 그때 스펀지에 한번 쓱 문질러 주는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사용하니까 정확히 6개월 만에 인두기 팁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끝단 부분이 점점 부스러지면서 결국에는 인두기 팁이 부러지더라고요. 제가 6년 동안 하코 인두기를 사용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인두기를 고장 없이 오래 쓰려면 정확한 관리법과 소모품 교체법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이것만 알면 작가님들도 오랫동안 문제없이 마음껏 납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들, 어떻게 하면 인두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두기 클리닝 솜으로 관리하시면 오랫동안 인두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이걸 사용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나름 관리한다고 물먹은 스펀지를 사용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만 해도 불순물이 닦여서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스펀지로 닦으면 인두기 끝은 잘 닦이는데 그 위쪽은 여전히 더러운 거 보이시죠? 전기전자 분야와는 다르게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에서는 플럭스를 물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인두기 팁 위쪽까지 플럭스가 다 길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잘 청소되지 않은 위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클리닝 솜을 쓰게 되면 인두기를 깊숙이 넣고 3-4번 정도 돌리면 인두기 팁 끝까지 청소되는 방식이라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하시는 분들한테 딱이고 스펀지처럼 물을 매번 넣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엄청 간편합니다. 그럼 이걸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납땜 전, 납땜 중, 납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두기를 켜고 납땜 시작 전에 한번 닦아주시고 납땜 중에 납땜 위에 무언가 둥둥 떠다닌다 싶으면 한번 닦아주시고 납땜 다 하신 다음에 포드를 뽑기 전에 한번 닦아서 거치대에 인두기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꼭 황동솜을 써야 하나요? 이런 철수세미를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철수세미는 완전히 비추천입니다. 저도 맨 처음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돈도 아낀다고 철수세미를 썼거든요. 근데 철수세미로 열심히 관리한다고 했는데도 인두기 팁이 1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건지 알아보니까 인두기 팁이 쉽게 말해서 구리 덩어리 위에 코팅이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코팅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두껍지 않고 구리라는 금속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두기 팁이 갉아먹히더라고요. 그러니 전용솜으로 관리해서 오랫동안 인두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동안 인두기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인두기 팁을 별도로 분리해 놓는 걸 권장합니다. 인두기가 녹이 쓰는 건 결국 플럭스 때문이라서 파이프와 인두기 팁 사이에 남아있는 플럭스 때문에 녹이 슬면서 결국에는 서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분리해 놓으면 언제든지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나사를 풀고 인두기 팁을 분리한 다음 파이프만 다시 결합해 놓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인두기 클리닝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 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 바랍니다. 아무리 관리를 철저하게 해도 2년 정도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결국엔 인두기가 부식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데 뭐를 어떻게 얼마나 교체를 해야 할까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파이프와 인두기 팁. 제가 돈 좀 아껴보겠다고 중국산 인두기 팁을 사서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게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사용하면 할수록 인두기 팁 끝부분이 뭉개지면서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품을 사서 쓰는 게 돈 아끼는 것임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코 인두기가 좋은 게 수명도 길지만 소모품 교체가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프와 인두기 팁만 교체해주면 완전 새 것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체를 하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구로 나사를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파이프를 분리합니다. 그럼 인두기 팁도 같이 딸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통째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고 새 인두기 팁을 새 파이프 위쪽에 집어넣고 파이프를 잡고 인두기에 끼운 뒤
나사를 손으로 돌려서 공구로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저는 공구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 인두기 거치대에 전용 홈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훨씬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거치대에 있는 구멍이 인두기 나사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하면 나사를 풀 수도 있고 단단하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인두기 팁 방향을 손으로 조절하면서 나사를 조일 수 있다는 점인데, 공구를 써서 나사를 조이게 되면 인두기 팁도 같이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고정되면 납땜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납땜하다가 온도 조절을 하려면 매번 인두기를 돌려가며 온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거치대를 활용해서 인두기 팁 방향을 이쪽으로 조절하면서 고정해 놓으면 납땜마다 바로 온도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클리닝솜 보관함까지 딱 들어가다 보니 공간이 좁은 곳에서 작업하기 정말 좋습니다. 인두기 소모품과 거치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인두기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인두기 관리는 전용 클리닝솜으로 하자. 두 번째, 인두기 팁과 파이프가 많이 손상되었다면 직접 교체해서 쓰자. 마지막으로, 전용 거치대를 활용하면 소모품 교체도 쉽고 공간도 절약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 재료들이 랩토리 스토어에 준비되어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공예 활동 되세요. 감사합니다.